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숙면을 취하셨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셨나요? 나이가 들어가며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숙면의 효과로는 여러 질병들의 예방과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통증에 밤새 뒤척이며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몸 여기저기가 굳어버린 듯 뻣뻣하고 아프셨나요?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이는 느낌과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십니다. 정말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까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현상의 증상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는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3포인트 건강관리법을 습관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현직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저 역시 60대 무렵부터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깨는 욱신거렸고 무릎은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벌써 인생이 다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현재의 저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주말이면 등산을 즐기며 살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별한 운동 비법 있나요? 또는 비싼 약이나 특별한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나요? 등등의 질문들을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운동 비법이나 값비싼 건강보조제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했던 이것,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세 곳의 부위를 꾸준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70대, 80대 고령층의 분들은 체력 저하로 인해 좋아하던 산책도, 등산도, 여행도 점점 멀어지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거나 멀리 여행 가는 것 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지난 50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증명된 저의 3포인트 건강관리법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질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러면 제가 제공하는 건강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보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원포인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비법이 두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두피를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두피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절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두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만성 피로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두피가 뻣뻣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진료를 하였던 80세의 박정희 씨는 오랜 동안의 불면증으로 인해 머리가 멍한 느낌과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지인들과 대화 중에도 자주 쓰던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는 등 예전보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행히도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인지장애가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정희 씨에게 특효의 관리법을 알려드리며 일주일 동안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만난 박정희 씨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박정희 씨의 표정을 편안한 웃음으로 채울 수 있었던 저의 1포인트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 기상 후 5분, 저녁 취침 전 5분 정도 손가락 또는 도구를 이용해 두피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꾸준한 두피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샴푸할 때 두피를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에는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오히려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두피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두피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두피를 가볍게 문지르거나 따뜻한 수건을 머리에 감싸 두피를 데워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두피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달걀, 현미, 견과류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연어나 들기름 같은 음식은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피는 뇌 건강, 기억력, 면역력, 신경 안정, 숙면, 기분 조절까지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두피를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 두 번째로 투포인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균형을 결정짓는 곳이 바로 배꼽 주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배꼽은 단순한 신체 일부의 부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탯줄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던 곳이며 그 흔적이 남아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배꼽은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변역 기능과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배꼽 주변이 점점 차가워지고 굳어지면서 장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만난 74세의 김춘병 씨는 은퇴 후 오랜 동안 불면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계셨는데요. 수면제와 피로회복제에 의존하며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점진적으로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를 진찰하면서 저는 바로 원인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배꼽 주위가 범인일 수 있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배꼽 주변은 신체의 중심이며 이곳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수면의 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김춘병 씨처럼 배꼽 주변이 차갑고 굳어 있으면 신경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로가 쉽게 쌓이고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처방을 하기 전 간단한 민간요법을 알려드렸고 일주일 동안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며 진료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료실에서 만난 그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춘병 씨의 표정을 편안하게 웃게 만들 수 있었던 저의 투포인트 배꼽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 전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배꼽 위에 올려놓거나 온찜질팩을 사용하면 효과적인데요.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5분 정도 배꼽 주변이 따뜻해질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로 딱딱하게 굳어진 배꼽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양손에 따뜻한 열이 올라올 정도로 비빈 후 배꼽을 감싸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3분 정도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세 번째로 깊은 호흡을 통해 배꼽 주변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들숨을 천천히 5초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시고 날숨은 배꼽을 안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땐 호흡에 집중하시고 들숨과 날숨을 한 세트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꼽 주변 관리법을 습관화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장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불면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무너진 신체의 균형이 바로 잡히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까지 되찾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있지만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어들고 활력이 살아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꼽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로 3포인트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제2의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그러나 가장 천대받는 신체 부위이기도 하지요. 이 소중한 우리의 발은 인체의 축소판으로 신체의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지만 98%의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보행과 이동을 넘어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다시 받아 온몸으로 순환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나 이리도 소중한 발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의 균형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발의 건강을 소홀히 한 분들이 겪고 계시는 만성 피로, 수면 장애,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증상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가 욱신거리거나 다리가 뻐근한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밤에 잘 때 다리가 저려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발이 차갑거나 종종 쥐가 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전 75세의 백영수 씨가 진료실을 다녀가셨는데요. 그 당시 그분의 발 상태는 굳은 살이 심하게 배겨 있었고 발가락 사이사이는 습기로 인해 붉어져 있었습니다. 혈액순환 또한 원활하지 않다 보니 발은 차가웠고 얼굴은 피로감이 잔뜩 쌓여 보였습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에 걷기를 30분만 연속하여도 발이 붓기가 일상이고 밤이면 종아리가 저려 잠을 설치기 일쑤며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다리가 무겁고 발이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전 약물 처방을 하지 않았고 발을 천대하지 말라는 따끔한 말과 함께 건강한 발의 관리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쯤 다시 만난 백영수 씨의 발걸음은 편안해 보였고 얼굴의 피부색 또한 좋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백영수 씨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저의 3포인트 발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10분에서 15분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몸이 이완되면서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온도는 38에서 40도가 적당하며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면 피로 해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 신경과 혈관이 자극되면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다리 저림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이라 제대로 건조하지 않으면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시거나 드라이기를 사용해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하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마다 발에 부담이 가고 무릎과 허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충격 흡수가 어려워지므로 바닥이 너무 딱딱한 신발은 피하시고 가볍고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무릎과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은 단순히 걸어 다니는 기관이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신의 장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평소 습관처럼 여러분들의 발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관리하신다면 몸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한 혈액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히 유지되어 전신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닫고 검증한 3포인트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보조제가 아닌
우리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관절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한 증상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나타나는 노화의 현상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관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세인 제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료를 보고 주말마다 등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자가회복 능력을 믿고 몸의 신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두통이 찾아올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무기력함을 느낄 때,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약에 의존하거나 혹은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해 버립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피, 배꼽, 발 2세 부위에 대한 3포인트 건강관리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기능과 직결되어 있고 배꼽 주변의 관리는 내장 기관과 신경계의 균형을, 발의 건강은 전신의 순환과 안정을 책임집니다. 이 세 부위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단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정희 씨는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후 오랜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김춘병 씨는 배꼽 관리를 통해 만성 피로와 우울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백영수 씨는 발 관리를 꾸준히 한 결과 다리 통증이 사라지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관리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잠들기 전 5분, 이 짧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를 마사지할 때는 정수리부터 귀 뒤쪽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됨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배꼽 주변을 따뜻하게 데우고 부드럽게 마사지할 때는 내장 기관들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만성 피로가 줄어듭니다. 셋째, 발을 관리할 때는 각 발가락까지 소홀히 하지 말고 꼼꼼하게 관리해 주세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이 건강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도 완화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를 쌓게 됩니다. 그 지혜에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불규칙한 식사를 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몸의 신호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닌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3포인트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며 밤에는 푹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몸은 아직 젊었구나 라고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세포와 조직이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질병처럼 세포 노화, 염증, 유전자 변이 등에 의해 발생하며 노화가 진행되면서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과 같이 다양한 질병들이 증가합니다. 즉, 노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진행성 질병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관들의 움직임들은 노화를 단순한 생리적 과정이 아닌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앓고 계시는 질환들을 나이가 들어가며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만 받아들이시고 병원과 약물에만 의존한 나약한 노후를 살아가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많은 건강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부터 정신건강관리까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실질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3포인트 건강관리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의사인 제가 처방해 드리는 것은 약이 아닌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관리 비법들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